전국에 계신 경찰대 편입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편사 편입논술학원에서 경찰대 편입 언어논리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이제 날짜가 1월 27일 금요일인데 2023학년도 경찰대 편입 첫 합격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대한민국 개교 이래 최초 1호 합격생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영광의 경찰대 편입 1호 합격생과 오늘 같이 경찰대 편입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경찰대 편입에 합격한 학생이고, 저는 지방 4년제 체육계열 대학 출신입니다. 보통 이제 경찰대라 그러면은 입시에서는 이제 서울대 연고대랑 동급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잖아요. 실제로 저 연고대에서도 준비한 학생 서울대에서도 받고 그렇죠? 네, 맞아요. 굉장히 인서울 상위권 이상 대학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쉬운데 평소에 어떤 경찰 간부에 대한 뜻을 가지고 준비했던 건가요? 저는 애초에 경찰이라는 직업을 굉장히 선망해왔고, 경찰 대학을 통해서 좀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대 편입이 재직경찰관 전형이 있고 일반 대학생 전형이 있는데 일반적인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일반 대학생 전형이죠? 네. 그게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죠? 2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네. 최소 63학점 이상을 수료한 상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대 성적 평균이 100분위로 환산했을 때 80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 같은 경우에는 80점 이상인데 그 100분위에 따른 차등이 있나요? 그건 따로 없고 지원 조건이기 때문에 80점만 넘으시면 그냥 지원하시면 됩니다. 지원 자격인 거고. 혹시 토익 성적이 필요한가요? 지원할 때? 재직 경찰관 분들은 지원할 때 토익 성적이 필요한데 이제 일반 대학생 전형에서는 영어 성적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자격은 굉장히 열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공정하게 선발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어떤 식으로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하는 거죠? 우선 1차 시험이 네. 영어와 언어 논리. 영어랑 언어 논리. 이제 그것을 합격하게 되면은 네. 2차 시험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력 시험과 체력과 면접 이 모두 세 가지 모두를 합산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면접 평가가 이루어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필기시험 공부를 했는지.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는 필기시험 점수잖아요. 네, 맞아요. 필기시험이 일단 언어가 100점, 영어가 100점에서 총 200점 만점인데 본인 점수대가 몇 점대였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저는 140점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140점대라면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는데 그 경찰대에서 1차 필기시험 합격 커트라인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죠? 이제 125.5점으로 저는 125.5점이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거의 60점대 초반? 네, 맞아요.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네요. 시험이 처음이기도 했고 생소하기도 해서 다들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합격 커트라인보다는 한 20점 이상을 높은 점수를 받으신 건데 네, 정확히 이게 이제 응시자 중에서 몇 배수 해당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에 비하면 상당히 고득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네, 실제로 맞습니다. 최종 합격까지 했으니까. 시험 과목이 이제 언어랑 영어가 있잖아요. 네, 일단은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 게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언어도 완전히 노베이스고 영어도 노베이스예요. 이런 학생도 이게 1년을 투자해가지고 합격할 수가 있는 시험인지 아니면은 냉정하게 어느 정도는 이런 기초는 필요한 것 같다.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둘 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기초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랑 언어 중에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쪽이 좀 더 기초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체육계열 출신이라 뭐 오래 준비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저는 그래도 영어 쪽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잘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어는 우리 학생이 학원이나 강의를 전혀 안 듣고 독학으로만 하셨죠? 네, 따로 공부를 하진 않고 시험 직전에 좀 풀어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주변 학원 그 업계 전원을 들어보면 그 편입영어학원에서 경찰대 영어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경찰대 편입영어는 예를 들어 서성한 편입영어랑 거의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시험을 봐보니까
이 시험이 편입영어 시험이랑 좀 유사한가요? 경찰대 영어가? 제가 느낀 바로는 좀 편입영어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편입영어랑 달라요? 네, 제가 그러면은 뭐랑 좀 비슷한 거예요? 수능영어 쪽이랑 조금 더 비슷하다고 아, 생각해요. 수능영어? 네, 경찰대 입학시험 영어랑도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경찰대 입학시험하고 유형이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영어는 뭐가 제일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 왜냐면 이제 영어는 독학을 했으니까 사실 편입영어 준비하시는 분들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외우는데 단어랑 문법 많이 하죠. 네, 근데 경찰대 시험은 제가 본 후기로는 네. 이제 문법하고 단어보다는 독해 비중이 훨씬 컸거든요. 독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네, 그리고 독해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었고 시간 안에 빨리 푸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네. 단어를 무작정 외운다 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니라고 저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편입 영어를 잘하고 열심히 했다고 해서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수능 영어 고난이도 문제라든지 경찰대 입시 영어를 기반으로 준비하는 게 더 낫겠네요. 논리적 사고를 어느 정도 요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언어 논리가 이제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이제 어려워하는 과목이에요. 언어 논리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는 원래 처음에는 혼자 준비할 것도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네. 이게 이론이나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원을 찾다 보니 여기 학원에서 강의를 한다는 걸 듣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제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이에요. 네. 이게 처음부터 말하면 약간 또 광고하네 쟤네들 이럴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이제 언어 논리라는 과목을 접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일 유사한 시험은 국어잖아요. 네. 근데 일반 국어 시험이랑 확실히 다르잖아요. 완전 결이 완전 다른 다른 시험이에요. 시험인데 뭐가 제일 다른 것 같아요? 그동안 국어 공부는 수능 공부밖에 안 해왔기 때문에 네. 혹시나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혼자 처음에 그쵸. 뭐 피셋이나 리트 이런 걸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틀려도 왜 틀렸는지도 전혀 모르고 맞아도 왜 맞았는지도 전혀 모르겠어서 네. 이제 이론 공부를 이 학원에서 좀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론을 다 하고 나서 문제를 다시 보니까 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틀렸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어 논리에 궁금한 게 사실 글을 읽는데 독해잖아요. 네. 글을 읽는데 무슨 이론이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언어 논리를 공부해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문장의 구조 음, 그런 것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뭐 말의 앞뒤가 안 맞는다든지 네.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가 형식 논리학에서 가령 정원 삼단론법, 네, 또 맞아요. 대담사각형 네, 이런 논리학적 개념들을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됐죠. 완전 똑같이 나왔고 그렇죠. 그런 건 그리고 어디서 따로 자기가 찾아서 공부할 수 없는 거니까 네. 전 굉장히 유용하다 생각하고 네. 추후에 뭐 다른 시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논리학의 기본 이론과 개념을 다지는 수업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 네. 후반기에는 저희가 모의고사 많이 풀었죠. 아 실전 모의고사 많이 모의고사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나요? 이게 시간을 재고 푸는데 네. 실전 모의고사 때 저희는 실제 시간보다 조금 더 짧게 50분을 원래 맞췄죠. 네, 60분에 측정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시험장 가서 전혀 긴장 안 하고 네. 시간 안에 훨씬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해서 풀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이제 독학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교재나 자료를 보고 언어 논리를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피셋이나 리트 기출 문제들을 기출 문제. 전부 다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근데 이제 언어 논리가 형식으로는 피셋이랑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네, 5급 맞아요. 피셋, 그다음에 7급 피셋. 7급 피셋. 사실은 유형적으로 어떤 세트나 그다음에 시험의 형식으로 유사한 거는 7급 피셋이거든요. 네. 근데 리트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리트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피셋보다. 이게 지문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최대한 어려운 문제들로 연습을 해가야 시험장에서 긴장을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수업을 들으면서 리트 문제를 가지고 연습할 기회가 있었나요? 수업에서 리트 문제 굉장히 많이 다뤘고 네. 5급 피셋에서 어려운 뭐 논리 게임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작년에 나온 그 예시 문항을 분석을 해서 분명히 이거 이상으로 어렵게 나올 거다. 그래서 반드시 리트를 꼭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리트 문제 굉장히 많이 들었죠. 네. 리트 언어이해 문제, 또 추리논증 문제까지 논리 문제에서 그리고 과학 지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훈련을 했는데 그래서 좋은 결과가 이어진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보람이 되면서 저도 약간 좀 PR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합격의 영광은 우리 합격생의 몫이지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영어는 오히려 편입 영어보다는 수능 영어 고난이도 그리고 경찰대
입시 영어에 가깝다. 네. 실제로 그리고 경찰대 입시 영어는 홈페이지에 기출 문제가 다 공개가 돼 있죠. 네, 신입학 유형의 경우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형식상으로는 국어 시험과는 유사하지만 그 체계나 논리가 완전히 다르다. 네. 굉장히 생각보다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피세뿐만이 아니라 리트까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시험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야 풀 수 있도록 고난이도가 출제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경찰대가 이 난이도를 유지를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이렇게 이제 1회 합격생이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그 입시에 뭐랄까 안개가 걷힌 거잖아요. 네.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거고 변별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난이도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경찰대 언어 논리에서만 또 나오는 약간 꼬아진 유형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건 해설 강의나 이런 걸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해설 강의 같은 경우에도 그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네. 그 김현수 선생님께 공개되어 있으니까 네, 시간 되시면 보면서 이런 이론을 적용해서 푸는구나 네. 하고 배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가장 중요한 코멘트는 경찰대 언어 논리 준비할 때 리트를 꼭 같이 공부해야 된다. 네.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부가 이어지니까요. 이어서 계속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